올해도 뭐 얘기 많이 나오겠죠. 작년 6월 등급컷 났고 9월 쉬었고 불수능. 올해 6월 등급컷 났고 9월 쉬었고, 그래서 작년의 흐름을 따르면 역시나 올해도 불수능?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학에 진심인 남자 까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기에 영상을 올린다는 건 역시 수능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영상, 올해 수능 트렌드 최대한 분석해본 영상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수능에 대한 예측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난이도도 들쭉날쭉이 너무 심하고, 그래도 좀 최대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 어렵다 몇 번이 어렵다? 그런 거 없어요. 작년에 똑같은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 쉽다에 대한 거는 본인이 직접 조건을 해석해본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지, 문항 번호라든지 문제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하시면 아마 점수가 무조건 안 나올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번호 보고 문제 고르시거나 문제 길이 보고 고르시는 행위, 무서워 보인다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됩니다. 더욱더 심해졌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예측이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강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올해 수능 트렌드를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통 쪽에서는 확실히 10번 문제에는 아마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전에는 원래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오면 도형을 그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도형의 특징을 달아주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면, 도형을 주지 않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오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들은 대부분 사인 법칙 위주로 해석을 해서 도형의 길이의 관계성 같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삼각형의 모양을 유추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려내셔서 문제 조건을 보고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들로 나오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림이 또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대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고, 특히나 식으로만 주어졌을 때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류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올해도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나오고 있죠. 이거는 작년에도 유행을 했었던 건데 올해도 13번에는 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관계식을 토대로 정적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있는 근을 찾아서 적분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마 지옥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직접적으로 근을 찾아내고 적분 구간을 쪼개서 하는 형태보다는 통적분을 하되 그거에 대해서 넓이의 관계성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좀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꼭 요거는 잘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골 유형이죠. 6월에서는 12번 그리고 9월에서는 14번에 출제가 됐는데, 역시나 지수로감수 해석 파트에 대해서는 꼭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단지 6월에는 순수 계산 형태의 문제로 나왔다면 14번은 예전 스타일로다가 그래프의 특징까지 곁들이는 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과연 계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프의 특징으로 갈 것이냐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 모두 다 공부하라는 이런 평가원의 지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울기와 길이의 관계성, 그리고 그래프의 대칭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지수로그 함수의 방부등식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6월에서는 아무래도 킬러 규제 때문에 정답률을 방어를 하고자 15번의 함수 추론 유형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9월에서는 또 그 마인드가 바뀌었는지 갑자기 또 보다 쉬운 형태 해석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쪽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도 여전히 항등식 내용에 대해서 중요도를 많이 부여하는 느낌이 듭니다. 요새 트렌드가 역시나 항등식 트렌드다. 이 항등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항함수 문제일 것이고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결정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등식 조건을 토대로 직접 개수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항등식의 유행을 대표적으로 다시 이끌어준 게 작년 9월 22번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좀 갑작스럽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약간 지속이 되는, 그래서 요 유형에 대해서도 특히 분석이 좀 잘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는 역시나 시그마 성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간단하게 뭐 덧셈과 뺄셈 정도 하면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신선한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좀 신선한 형태의 시그마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거 뭐지? 평소와 다른데?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난도가 높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이겨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역시나 삼각함수 추론 문제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래프를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직접 그려서 판단하는 형태다. 역시나 이런 유형들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추론의 어떤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연습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는 역시나 다항함수의 해석 위주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프의 추론형이 될 수도 있고 또 항등식 형태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추론 형태로 나왔고 9월 같은 형태는 추론보다는 오히려 항등식 완전 개수비교 형태 이런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다방면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점. 그리고 22번 문제는 이건 평가원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죠. 기납적 정의가 이게 객관식에 나오면 정답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주관식의 내므로써 혹시나 너 케이스 하나 빠뜨리면은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답률 낮추기 꼼수를 좀 부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2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15번 고정 기납적 수열 문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난도의 문제를 내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 거고 높은 등급을 위해선 이 유형의 문제가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 틀리는 순간 사실상 그냥 3등급 이하의 학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로 맞춰야만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만 합니다. 침착하게 가정 나열하시는 거 요거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유형 꼭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통은 일단은 작년에 비해선 케이스 분류가 다시 좀 빡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 확실히 이 케이스 분류에 대해서는 정말 적게 내줬었는데 요새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수능 때 케이스 분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직접 확률로 전부 나타낸 이후에 확률분의 확률 형태보다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형태의 해석 문제로 나오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28번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우의 수 형태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혹시나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확률이 다른데 그걸 경우의 수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하신다? 이런 무조건 틀립니다. 6월, 9월에는 조건부 확률이 케이스로만 해석이 되는 형태로 내다가 갑자기 수능 때 각 사건마다 확률이 다른 형태로 주게 되면 이거 절대 경우의 수 해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함정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통계 문제 쪽에서는 특히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9월 29번 문제 어떤 실제 상황 같은 거 실상황을 기준으로 이항분포로 직접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 문제들은 완벽한 상황 이해가 필요하시고요. 요 문제랑 세트로 당연히 이항분포가 나왔으면 정규분포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실상황을 이항분포로 정확하게 연결짓는 시행의 횟수랑 해당 사건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해내셔서 평균값과 표준편차까지 구해내시는 요 과정을 조금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미적분 트렌드는 확실히 좀 수열 쪽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작년부터 이어져서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점짜리 수열 문제 무조건 내겠다. 그것도 특히 수렴하는 형태의 꼴을 기반으로 그 꼴 맞추기 형태로 내주는 수열 문제. 그리고 4점 문제에서는 꼭 수열의 극한을 엮어서 내주겠다.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석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내주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등비 수열의 수렴성 이런 쪽으로 냈다면 올해 6월 29번에는 부분분수 9월 30번에는 해당 수열을 어떠한 범위로 나타내서 샌드위치 정리로 처리해서 근사시키는 형태. 그래가지고 수열의 극한이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잘 기억을 하셔서 샌드위치 정리 잘 의식하셔서 수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번에서는 6월에서는 도형의 특징, 특히 닮음을 활용해줬다는 점, 그리고 9월에서는 역시나 음함수의 미분법을 다뤄줬습니다. 9월에 음함수의 미분법을 냈다는 거는 수능에서도 음함수의 미분법을 경계하셔야 되고 해당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실 필요는 있다. 작년 수능 27번 음함수의 미분법 해당 문제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건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음함수 미분법 완벽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는 올해는 확실히 뭔가 역함수를 엮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6월에는 역함수의 미분이 나왔고요. 9월에는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역함수의 적분을 내줬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는 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섞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역함수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28번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8번 문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 완벽하게 좀 공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 추론 문제는 필수적으로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6월에는 29번에 나왔고 9월에는 30번에 나오게 됐는데 둘의 결은 좀 다릅니다. 확실히 추론 자체는 6월 29번이 조금 더 많이 쓰게 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추론에 대한 어떤 퀄리티는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아진 느낌. 근데 이 9월 30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론의 퀄리티가 낮아지니까 계산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계산으로 죽일 확률이 큽니다. 부분적분, 곤미분 아주 그냥 떼거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력 훈련 하셔야 됩니다. 과연 또 수능에서도 계산으로 나올지 아니면 추론의 퀄리티를 높여줄지 요거는 다방면으로 또 훈련해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우리 몇 안 되는 기하러들을 위해서 기하도 제가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일단 2차 곡선 단원에서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고1 내용이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기능 장착이 되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기하하는 학생들이 원래 유독 도형의 특징이 좀 많이 쓰이는 느낌입니다. 삼각함수 활용해서도 도형의 특징 많이 빼줬죠. 미적분하는 학생들한테 도형의 특징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기하하는 학생들이 뭔가 도형의 특징을 덤트게 쓰는 느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닮음 같은 거 잘 보셔라. 제가 뭐 포물선 같은 거 나올 땐 닮음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사각형 나오게 되면은 제발 수직 이등분선 내리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내용이 역시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뤄진 게 올해 9월 29번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 토대로 도형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수능장 가셔도 기하에서 도형의 특징 특히나 쌍곡선 관련된 문제에서 좀 쓰일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벡터에서 유독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벡터에서 올해 트렌드는 동점을 시점으로 둔다. 요게 확실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동점을 시점으로 줬을 때 무조건 정점을 시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무조건 편했었어요. 근데 올해 유독 동점을 시점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해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이 기존의 틀을 굉장히 깨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익숙하지 않을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 수조차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특수한 문제들을 토대로 감을 빨리 익혀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벡터 문제에서 조심할 필요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시점이 동점이면은 정점으로 바꿔야 돼. 이 고정관념을 깨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6월 28번 그리고 9월 30번에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틀 깨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자. 수능 때 꼭 의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간도형에서는 삼수원 정리의 힘이 좀 많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삼수원 정리의 힘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공간도형의 난도가 많이 낮춰졌다 라는 해석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단면화된 정사형 내린 그림의 예측을 빨리빨리 하는 연습만 좀 잘 되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삼수선의 정리를 쓰지 않아도 풀리는 형태의 문제로 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해도 킬러 없는 시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계속 써주고 있다. 이런 걸 기틀로 따졌을 때 작년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좀 계산량이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죠. 그래서 해석에 대한 퀄리티는 낮아졌을 수 있지만 단순 계산량이 많아져서 시간을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느낌이 들고요. 계산에 대한 효율성 판단 없이 그냥 무작정 보이는 것 그대로 막 쓰시다가는 계산에서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계산에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고등수학이 좀 핵심적인 해석에 쓰이는 느낌은 좀 많이 덜어진 느낌이다. 핵심적인 해석의 도구로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고등수학의 중요도가 뭔가 좀 낮아진 느낌?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은 있으셔야 된다 라는 거를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올해 딱 10일 남았는데요. 남은 10일 동안 방향성 잘 잡고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들 좋은 결과로 다음에 만나길 희망하겠습니다. 까표기였습니다.